친구 많이 사귀었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이 말이 저는 되게 싫어요. 많이 녹아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친구는 많이 사귀어야 돼. 아직 못 사귀었는데? 내 이상한 건가? 무기력해져.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아이한테 어떤 키워드를 심어줄 것인가.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한 말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말을 처음 느껴봤대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이창용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드리기 위해 모였는데요. 김정원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 작가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예쁜 말 들려줄 수 있는지 한번 레슨을 전하면서 좋은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었을 때 부모에게 위로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강연을 많이 가지만 잘 안 가는 강연이 있어요. 고등학생 강연 절대 안 가는데 고등학교 남자, 네, 저도 절대 안 갑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 저 최악이거든요. 서로 땅바닥만 보고 앉아있고 서로 반응 안 하는데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강의를 갔어요. 강의 끝나고 갑자기 아이들 10명 정도가 뛰어오는 거 저한테. 남자 여자 혼성으로 뛰어오는데 아이들 와서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핸드폰에 사인 아니면 이렇게 등에 옷에 이거 안 지워질 텐데. 안 지워지면 또 좋죠, 작가님. 왜? 나한테 왜 사인 받는 건데?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한 말이 지금까지 그렇게 따뜻한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말을 처음 느껴봤대요. 제가 어떤 말에 그렇게 사랑받나 느꼈어? 그랬더니 네가 했던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할 거야. 너 쓸모없는 시간 보낸 거 아니야. 가치 있는 시간 보냈어. 이런 거. 되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미 해봤자 라고 생각했던 것들, 굳이 해서 뭐 하겠어 라는 것들, 보통의 말들, 우리는 보통의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 보통의 말이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뛰어오게 만든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최대한 어릴 때부터 사랑의 언어를 들려줘야지 아이가 사랑받고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고마움 찾기 놀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면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까지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해서 감사해요. 길을 걸으며 수많은 꽃과 구름과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는 고마운 일이 참 많아요. 찾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죠. 하루하루 고마운 것들을 찾아보면 내 삶에 기쁨을 초대해요. 아이랑 같이 부모님 일상에서 내 주변에 고마운 게 뭐가 있는지 고마움 찾기 놀이. 밖에 산책 자주 나가잖아요. 근데 목적이 없이 나갈 때가 있어요. 목적 없이 나가면 결과 없이 돌아온다. 하루라도 뭔가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마운 걸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산책을 하면서 멈출 지점을 찾는 거예요. 멈출 지점이 뭐냐면 내 눈에 들어온 지점을 찾는 거죠. 멈추는 이유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곳에서만 멈출 수 있어. 아이는 그냥 아무 데나 멈춘 게 아니고 왜 멈췄는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나갈 때 밖에 오늘 산책하면서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는 풍경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멈춰서 서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제 아이는 나가서 이제 고마운 걸 찾아요. 화단 앞에서 꽃을 예쁘게 관리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찾았어. 보통은 그냥 지나갔었는데 오늘 그게 눈에 보인 거야. 항상 꽃을 관리해준 덕분에 제가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해요. 평소에는 지나가면서 발견하지도 못했던 아주머니인데 이제는 감사한 걸 찾으면서 감사할 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할 걸 찾으면 엄마할 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우는 연인한테서는 싸울 이유만 보여요. 저러니까 싸우지. 사랑하는 연인한테는 저러니까 사랑받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키워드를 심어줄 것인가.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감사하자, 고마워하자. 네가 뭔가 잘 됐으면 그거 다 세상에 준 선물이야. 세상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걸 제가 또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다양한 SNS 하는데 오늘은 되게 슬픈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누구보다 내 아이가 소중하고 한없이 고맙고 아깝고 생각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 같은 부모를 만났을까? 미안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행동이 안 될 때 너무 속상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엄마 손에 자랐지만 저를 키워야 하니 그 젊은 엄마는 이곳저곳에 저를 맡기면서 키울 수밖에 없었죠. 그 곳에서의 제 삶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어린아이가 견뎌야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핸드폰도 없고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었지만 그래서 힘이 약하거나 외로운 사람들 거절을 지금도 잘 못해서 힘이 들어요. 소중한 내 아이 지켜주고 싶은데 사랑 주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매일 저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똑같잖아. 내가 내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의 언어가 뭔지 몰라서 아이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들으면서 이제 걱정되는 건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저는 아이를 위해서 한 말이고 가족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상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작가님이 딱 보시기에 이런 뉘앙스의 말들 이런 종류의 말들은 주의하는 게 좋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부모님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걱정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뭐냐면 친구 잘 사귀고 있을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물어보죠. 친구 많이 사귀었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이 말이 저는 되게 싫어요. 그 말에 녹아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친구는 많이 사귀어야 돼. 친구랑 사이좋게 늘 지내야 돼. 친구가 있어야 돼. 꼭 사귀어야 돼. 아니면 이상한 거야. 엄마 맨날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뭐 화해도 해야 돼. 친구 숫자 많아야 돼. 인기도 많아야 돼. 없는데 난 아직 못 사귀었는데? 근데 이상한가? 무기력해지고. 점점 못 사귀게 되고 사귀를 비하하게 되고 세상을 시니컬하게 보게 되겠죠.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은 모든 부모는 다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고 그럼 나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 아이가 충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걸 본인 스스로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보기만 하면 저절로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제가 하루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국내와 같이. 근데 그 모습 자체로 이미 대견하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부모님이 정해준 그림책이었어요. 억지로 읽고 있어요. 부모님 옆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야. 너랑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게 뭐야? 다 읽었어? 다 읽으면 독후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혼내고 있어. 책을 읽으면서 혼낸다? 아이가 읽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자기는 커피 마시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서 아이는 책 보라고 한다? 저러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 순간을 아이가 나중에 훗날 회상할 때 좋았던 순간을 기억할까? 힘들겠죠. 이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워낙 바쁘고 힘들고 다른 애들 정생 생각하면 그걸 자꾸 잊을 수가 있어요. 잊을 수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아이는 같이 신문 보기, 일간지 보는 건데 그 안에 양질의 정보가 다 있어요. 세상에는 검색과 탐색이 있잖아요. 검색은 내가 검색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만 깊이 알게 돼요. 하나만 깊이 알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맹신하게 돼. 그게 전부야. 그러면 이제 그게 전부인 사람이 뭐요?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 됐어. 다른 건 다 오답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삶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근데 신문을 읽으면 저절로 탐색이 돼요. 내가 찾지 않은 것까지 알게 돼.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기사 하나하나는 기자가 하루 종일 검색해서 앉은 너무 그냥 예술품이란 말이야. 그거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쭉 훑어보면서 기사의 제목만 본 건데 가장 인상 깊은 제목 하나 있으면 하나씩만 골라보자. 기사에서 만약에 아이가 육상 100m 1등 누구누구 당선 이걸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애가 먼저 물어볼 거야. 엄마는 언제 가장 빨리 달렸어? 아빠는 언제 가장 빨리 달렸어?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 그냥 정말 빨리 달렸을 때를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대학교 3학년 때 아빠 그때 1등이었어요. 너도 아빠 좀 다 달릴 수 있을 거야. 그 대학 끝나겠죠? 네. 이때 부모님께서 내 사랑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상의 답이겠죠. 누가 1등, 누가 2등인가? 우리 그 등수에서 벗어나서 설마 누구나 경험했을 거예요. 병원이다 문 닫았을 때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끌어올라. 불천 병원을 찾아야 돼. 막 차로 운전하기 힘들고 도보로 가야 돼. 걸어가기 힘들어. 애 못 걸어. 업었어. 엄청나게 뛰었어. 막 땀 흘리면서 병원에 도착했어.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보다 엄마가 더 아픈 것 같다. 밑을 보니까 슬리퍼 짝짝이를 신고 왔어. 그때 엄마가 제일 빨랐어. 왜냐하면 너 아플까봐 엄마는 그 힘든 것도 모르고 뛰어갔거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세상이 정한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엄마가 나를 걱정하면서 낸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이걸 이제 아이가 경험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라는 레이스에서 아이가 힘든 허들을 넘으면서 넘어졌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이때 엄마는 뛰면서 주저앉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주저앉고 싶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까지 갔어. 나도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면 딸이 되려면 목적지까지 가보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좀 끝까지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핀포인트처럼 꽂아서 해결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너무 다양하고 상황도 엄청 케이스가 많고 다 다르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생긴 것처럼. 그래서 그 안의 본질은 언어에서 시작하니까 우리가 언어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언어에서 답 찾지 못하면 자꾸 장가지만 치게 돼. 장가지만 치게 되면 평생 하게 돼요. 항상 핵심을 건드리는 그게 언어거든요. 아이가 삶에선 언어예요. 언어를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면 아이 삶을 언어라는 정원 안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죠.
딱 작가님 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굳이 안 해도 될 말 후회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애들이 실수했을 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아이도 실수했는데 아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딱 보시기에 아이가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꼭 그런 걸 막 이렇게 혼낼 때가 있는데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조언 같은 거 없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죠.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줘야 된다. 근데 믿을 수 있나요? 믿어야죠. 믿어야죠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믿어야죠는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을 건자치는 없는데 믿어볼게. 그냥 한 말씀이지만 믿는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믿으면 결국 중간에 멈추게 돼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항상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너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 말 삭제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좋은 점을 듣고 싶어 하지 문제점은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맨날 듣고 있어요. 애들한테 맨날 듣고 있고 거기 하나 더 얹을 필요가 없다.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장점을 들려주면 돼요. 부모님만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장점을 대단한 게 필요 없거든요. 사소한 거라도 집에 만약 장판을 켜고 잔다면 일어나서 장판 네가 껐네? 대단해. 너 진짜 너는 성실하고 한번 생각한 건 꼭 지키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걸 인지하고 매일매일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고 칭찬했으니까. 그리고 뭐 애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우연히 책을 보고 있어. 원래 안 봤는데 우연히 봐. 기적처럼. 우리 애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혼자서 책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엔 너 그때 혼자 책 보고 있던 거 얼마나 근사했는지 알아? 엄마가 급한 거 아이한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책 봐. 공부해. 이게 아니고 봤던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끝. 하나 낭독하겠어. 네. 오늘 하루에 제목을 붙인다면 책마다 이야기에 맞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하루도 그날에 맞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냥 하루를 보내면 지루하고 밋밋하지만 제목을 붙이면 좀 더 소중해져요. 오늘 하루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제목을 붙이면 더 힘이 날까?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더 소중해지듯이 내가 보낸 하루에 제목을 짓고 나면 오늘 내가 보낸 시간이 더 사랑스럽고 행복해져요.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강아지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강아지에 차 타고 오면서 기르던 강아지를 어떻게 이별하게 되면 슬픈 감정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해봤어요. 어떤 아이가 길에서 당황하고 있던 안쓰러워 보이는 강아지가 있어서 데려다 키웠어요. 밝게 잘 자라게 됐어. 밝게 이제 힘을 얻으니까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 친구와 노는 거야. 뭐 연애하고 막 밖에 나가서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질투가 나요. 왜 내가 놀아주는데 왜 나랑 안 놀고 다른 강아지랑 노는 걸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네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데려와서 키워준 거는 부모의 마음이야. 얘는 아이지. 너는 아이를 키운 거야. 내가 널 키운 것처럼. 너도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이 강아지도 이제 건강해져서 친구들 만나 다니는 거야. 너도 이제 독립하면 나갈 거야. 너도 이제 부모의 마음을 키웠으니까 보내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 강아지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와 나의 관계, 너 언제가 독립하는 거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독립할 준비를 하는 거고 엄마는 떠날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저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됐어. 맞아요. 생각하면 아쉽죠. 어제 아이가 손가락을 살짝 다쳐서 새벽에 3번이나 들어가서 괜찮은지 만져보고 혹시 붓진 않았는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자고 있는 아이 또 손가락 한번 또 보고 나오고 보낼 준비가 안 됐어. 안 돼.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마을버스 처음 타게 돼요. 근데 그럴 첫날 엄마 나 무서워 같이 가줘. 처음에 엄마가 귀찮아서 혼자 가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이틀 3일 지나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죠. 혼자서 가. 친구를 만나서 가고 엄마 가라고는 아직 5분 남았어. 5분 다 나오면 돼. 그 말 들을 수 있을 때 같이 나가줘라. 저희 큰애가 항상 저랑 같이 자는 걸 바래요. 항상 새벽에 늦게 자니까 아이가 먼저 자러 갔을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 자러 갈 때 나 꼭 데려가. 항상 잘 때 아이를 데려가기도 하지만 가끔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피곤할 때 그때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절대 같이 자자고 얘기 안 한다. 맞아. 같이 자자고 저렇게 원할 때 같이 놀이자. 사춘기 아이랑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1학년 되면 공부할 시간 3년 남았어. 3년은 죽었다 생각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예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가 공부할 시간도 3년 남았지만 내가 아이를 사랑할 시간도 3년밖에 안 남았다.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가면서 아이한테 얘기해주면 좀 더 다정하게 바라는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 아이들은 왜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위로가 아이에게 어떤 언어로 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전하는 책과 삶, 책과 사람. 오늘 이렇게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